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오늘 시장도 또 괜찮았네요. 괜찮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부터 좋은 출발이긴 한데 일단 지수에 대한 부담이 또 느껴지는 그런 시장이 되겠네요. 일단 정고점에 거의 다 도달했어요. 3266포인트, 3249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그 미국에 대한 그 경제 지표, 고용률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역으로 작용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격한 우려는 해소?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미국장이 또 저번 주에 좋게 마감을 했고 오늘 우리나라 장도 좋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적으로 5월에는 파는 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우려가 많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나 흐름을 봤을 때 5월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던 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적중한 것이 참 뿌듯하고 즐겁네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래요. 자, 일단 지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수적으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아요. 지수적으로 종목별로 또 다른 건 있겠지만 지수적으로 신규 매수는 좀 무리가 있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다 가지고 있는 것들로 수익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지수의 그 정고점을 뚫고 안착해 주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올라와 주긴 했지만 또 염려가 된다. 하지만 좀 조정할 만큼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기대해 볼 만하겠죠. 코스닥은 낙폭이 좀 심하긴 했지만 단기적 급등이 단기적으로 또 급격히 올랐던 거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고 바이오 쪽도 수급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죠. 갈 길은 멀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규 매수는 조심스러워야 되고 가지고 있는 저가 매수한 것들을 보면서 지켜봐야 되는 시장 꼭 명심하시고 항상 시장이 먼저입니다. 시장이 지수가 밀리기 시작하면 종목 다 밀리니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꼭 지수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항상 우선. 종목도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풀무원 이런 것도 얘기 드렸죠. 충분히 17,500원, 17,000원대 얘기 드렸고 깨지 않았죠. 17,000원대는 다 지켜줬네요.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다. 사실 그래요. 그 종목으로 보시면 그 소비주라든지 경기 민감주 아니면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는 것들은 매수가 시장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충분히 매수하기에 좋은 관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 드렸던 것들도 시장 섹터에 맞는 움직임의 것들을 얘기 드린 거니까 모든 종목이 지수가 오르면 오르긴 하지만 지수가 올라서 오르는 것과 섹터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섹터가 힘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고점을 갱신해주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나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또 잘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일단 풀먼도 추천드리고 요때쯤부터 추천드렸으니까 좀 이렇게 상승 전환이 됐네요. 일단 여기 고점도 힘이 있게 뚫어주고 말 그대로 지금은 반대로 여기 금액대가 또 잘 지지가 되는가도 확인해 보시면서 보유하신 것들을 그 익절을 하시든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지금은 충분히 기간을 줬는데 지금 지수에 지금 이 차트 봉 모양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무리수가 있죠. 일단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같은 맥락으로 CJ 제일장도 얘기 드렸죠. 말 그대로 굉장히 힘있게 40만원대를 지켜주던 친구가 40만원이 깨지면 매수 기회다 라고 얘기 드렸고 그 담으셨다면 홀딩에 맞고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오늘도 좋은 흐름.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충분히 내가 시장의 흔들림, 예를 들어 지수를 맞고 또 한 번 다시 하방이 갈지언정 내가 수익을 지킬 수 있는 평단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에서 들어가면 어떤 좋은 종목도 또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잘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현대 리바트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구간대에서 살짝 좀 지지부진 상승했다가 좀 눌렸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는
아직은 조금 그 정고점대에서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이고 올라갈지 지수에 따라 종목에 따라 올라가줄지는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편락을 만드신 분은 대응이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 요거는 컴투스인데 컴투스는 제가 추천을 익히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때부터 드렸고, 요때 드렸고, 요때 좀 줄이시라, 비중을 줄이시라 얘기 드렸고, 이 다음부터 얘기를 안 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재진입 금액 때도 16만 5천원 얘기를 드렸었고, 약상승하고 흘러내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가지고 계신 분은 전부 수익이 맞고, 하지만 지금 가져온 이유는 다시 볼 수 있는 구간대다 입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종목이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인 것들, 컴투스가 나빠서 빠진 건 아니고, 사실 그래요. 이때 주가에서 신작에 대한 그 서머너조에 대한 게임 얘기를 드렸고,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 줄 것이다 얘기 드렸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론칭되고 기대감이 현실이 되고 재료 소멸로 빠진 겁니다. 재료 소멸. 그리고 신작 게임에 대한 재무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확실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가가 다시 기대감을 다 반납한 모양새인데, 사실 컴투스가 게임 섹터 자체로 보면 고평가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퍼도 10 정도 유지되고 있고, PBR도 2가 채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종 게임 섹터에 비해서도 절대 고평가는 아닌데, 단기적으로 올랐다면 또 많이 올랐고, 재무제표는 사실 코로나이긴 했지만 그 연도수로 보면 자꾸 좀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수혜로 올랐던 게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올해 또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그래서 저가대에서 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담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 13만원 정도 구간대가 지지되는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깨져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는가, 아니면 다시 그 밑에 구간대를 열어놔야 되니까 저가 매수로 조금씩 담아보시면서 또 담아볼 수 있는 게임 섹터가 되겠다 해서 다시 갖고 온 겁니다. SNS텍도 마찬가지로 삼중바닥 얘기를 드리고 오늘 또 갖고 온 이유는 삼성전자가 오늘 좀 움직였죠. 움직이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반등해주고 움직이면서 SNS도 맞춰서 분봉으로 보면 장 막판에 조금씩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가 많긴 하지만 SNS텍은 시간의 문제지 걱정할 종목은 아니죠.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은 더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물타기 할 수 있는 구간이나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대니까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대라고 또 가져온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도 물량 체크를 하실 수 있겠다. 이때 충분히 또 이런 모양으로 트레이딩 하면서 편락가 또 조절할 수 있는 구간대다 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반대로 또 이 시장이 또 지수가 밀리고 코스닥이 빠지면서 이 금액대가 손상된다면 또 대응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언제까지 하방을 열어낼지 몰라요. 여태까지 또 열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맹신은 없기 때문에 항상 추이를 잘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시장이 다 좋으니까 다 간 건 맞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맞는 섹터와 종목들은 괜찮다. 그래서 건설 섹터가 괜찮으니까 말씀드렸던 시멘트 센터도 좀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양새고, 충분히 그 매수가를 만들 수 있는 비중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좀 홀딩하면서 보셔야 되겠지만,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매물벽에서 부딪힌다면 다시 한번 또 재차 눌렸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호실적이기 때문에 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을 돌파해 주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그 매물대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 시장 지수의 움직임도 보셔야 되겠고, 건설 섹터의 움직임도 보셔야겠고, 시장을 먼저 보시고 섹터, 종목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삼표시멘트, 성신양의 고려시멘트 다 이제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주는 상당히 좋은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매수 의견을 드렸고, 매수가 손절가 깨지지 않으면서 4,000원대 초반 지켜주면서
상승이 또 나와주고 있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소형주 유한타증권, 그 다음에 SK증권, 그리고 그 유진투자증권 세 개를 얘기 드렸는데, 증권주 특집인 것처럼 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충분히 매수 의견을 드렸죠. 저도 가지고 있고. 근데 오늘은 또 한 번 얘기 드렸던 이 소형주가 싫다면,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항상 보시라고 얘기 드렸고, 역시나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타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좀 유진투자증권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증권주는 올해 좀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진투자증권만 보시면, 5,000원대를 뚫고 리테스팅 하는 구간이 신규 매수가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신규는 그때 보시자라고 얘기 드려서 신규 구간 보겠다 얘기 드렸는데, 자, 일단 월봉으로 보면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월봉으로 보면, 최근에 그 현대제철이나 철강주처럼, 그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많이 시장에 소외가 됐고, 저평가 종목이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 섹터가 다 움직이고, 또 그 증권 시장에 그 활기가 돌면서 증권주들의 실적은 정말 다 어닝이 나오고 역대 최고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금액대를 잘 설정하시면 상방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그 틈이 많아진다요. 그래서 사실 유진투자증권도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요때 오늘 또 터치를 했고요. 이때 금액 4월 7일날 4,950원, 1월 11일날 4,945원, 그렇게 벌써 3번의 상단을 두드린 겁니다. 4,945원, 여기도 4,875원. 이 매물대를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못하고 있는 게 맞는데, 여기를 뚫어준다면 또 한번 그 레벨업이 되는 구간이고, 레벨업이 된다면 또 한번 위를 올려다 볼 수 있는 구간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주는 꼭 하나는 가지고 계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지지해주고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면 당장도 6,000원 중후반까지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6,000원 중반까지는 열어두면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증권주도 그 한번 그 지수가 중요하겠지만 올해는 꼭 편입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다음 현대모비스죠. 충분히 바닥 매수를 얘기 드렸기 때문에 아직 매집 중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급하지 않다고 하면. 하지만 웬만하게 다 그 좀 손실권이 많으신 분은 단기간은 없을 거라고 보이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큰 상승은 아니지만 6%대 상승이 나와줬고, 기아차나 현대차 다 오늘 또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죠. 지수가 오르니까 오른 것도 맞아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6월달 6월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해소가 될 것이고, 주가에서 반영해 주는 건 성반영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바닥에서 매수하셨다면 굳건히 홀딩하시면서 보시고, 말 그대로 분할 중이고 매집 중이신 분은 아직도 유효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지켜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코스닥 종목은 좀 조정을 단기적 많이 받았고, 코스피 종목으로 편입이 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SDI만 보면 이때 밑에 하단도 열어놓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단까지는 줄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신규 담았던 금액대까지 도달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신규 매수하기엔 되게 애매한 구간, 하지만 매집을 하기엔 충분히 유효한 구간이다. 그래서 차라리 안정적이게 가겠다 하면 70만원이 돌파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고, 수익이 적어져도 괜찮다. 아니면 충분히 이 부분에서 계속 이쁜 금액 만들겠다면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건 유효하다. 2분기, 3분기, 4분기 또 계속 실적이 유효할 거로 보이고,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손상되지 않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 같은 시장에도 좋고, 장이 조금 안 좋아도 그런 종목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종목들을 편입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컴투스 다 봤나요? 종목 다 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은 섹터별로 휠다홀딩스 이런 것도 이제는 사실 신규 물이에요. 휠다홀딩스 보면서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휠다홀딩스는 이때 추천드렸거든요. 이때부터 매수해 보시라 얘기 드렸고,
자, 이게 오버레이 보시면 볼린자 밴드라는 그 보조 지표가 있는데, 요거 보시면 이렇게 볼린자 밴드 상단 핑크색, 하단 파란색 선이 있어요. 뭐 선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으로 가려는 에너지가 센 것들은 이 상단에 꼭 닿아요. 그리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갈 때는 이 상단을 타고 가거나 돌파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저항도 되고 지지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 추천드리고 이때 돌파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꺾고 다시 한번 또 시도. 그래서 이때 다시 시도가 나왔고 상승이 가는 듯 했으나 이때 매물 소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이 온 거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 고점들을 전고점들을 다 뚫어주는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는 것들을 매수, 그리고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다음 상승을 노린다. 하지만 이런 조건은 있죠. 저점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시장 섹터의 흐름에 맞는 것, 영업이익이 뛰어난 것들, 그런 것들은 이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공략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되게 좋은 보조 지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 영상에 올려놓긴 했는데 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식료 쪽에서 DPC, SK, SK 한번 볼까요? SK도 추천드리고 SK도 30만원이 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얘기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늘려보니까 30만원이 저항이었네요. 저항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이때도 보시면. 그래서 그랬고, 당연히 우리는 또 밑에서 매집을 하고 있고 추천드려서 괜찮다 얘기 드렸고, 마찬가지로 다시 21선 위에 올려주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과 전 고점들을 다하러 갈 것이고, 여기서 뚫으면 뚫고 안착이 되면 30만원 정도의 신규 매수가 다시 가능한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꼭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SK는 그 자회사들의 그 성장성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는 되게 편안한 종목이 되겠다. 굉장히 마음 편안한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DPC는 분명히 얘기됐죠. 그랩이라는 동남아시아의 우버라는 상장 기대감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세가 나온다면 이 정고점은 전부 뚫는 시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 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매집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액 바닥 대비 가지고 계시면 소량의 소량을 가지는 걸 추천드려요. 테마주기 때문에 소량의 금액으로 큰 시세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괜찮겠다. 그래서 사실 아직 재료가 부각되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실 시장이 상승하면서 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금액대 보시면서 조금 담아 보시면 또 괜찮은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지수의 부담, 그래서 항상 지수가 먼저 그 다음에 섹터, 그 다음 종목이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걸로 일단은 트레이딩 하시면서 시장의 안정을 체크하면서 추가 물량 매수나 대응은 또 계속 지켜보셔야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올라와 주고 있네요. 그땐 굉장히 공포도 맛보고 힘들었으셨을 텐데 빠른 계좌 회복이나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